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잔에 천천히 퍼지는 향을 맡고 한 모금 삼킨 뒤 남은 커피 찌꺼기는 아무 생각 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베란다로 나가 고추 화분을 보고 깻잎 잎색을 살피고 상추가 심긴 작은 텃밭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늘 아쉬운 마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챙기고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는데도 흙은 쉽게 굳고 잎은 기대만큼 생기가 돌지 않고 자라는 속도도 왠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 아침 버리는 그 커피 찌꺼기가 사실은 흙이 조용히 기다리던 작은 기회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쉽게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텃밭과 화분에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준비할 것도 없고 큰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지나치던 습관 하나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흙을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돌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지만 한 번쯤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만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알맞게 쓰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대개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 속에서 천천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커피 찌꺼기를 흙 표면에 얇게 펴서 올리고 겉흙과 가볍게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들으면 준비할 것이 많을까 걱정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간단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에 사용한 커피 찌꺼기를 바로 버리지 말고 잠시 두었다가 물기가 너무 많지 않게만 한 뒤 화분이나 텃밭 흙 위에 정말 얇게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두께입니다. 조금 뿌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욕심이 들어 한 곳에 두껍게 얹어두면 오히려 흙 표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겉에서 머물거나 흙 표면이 쉽게 굳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끝이나 작은 모종삽으로 윗부분 흙과 살짝만 섞어주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작은 베란다 화분을 돌보는 정의도 처음에는 커피 찌꺼기가 좋다는 말만 듣고 고추 화분 가장자리에 한 번에 많이 올려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얇고 고르게 펴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비가 온 다음이나 물을 준 다음 흙 표면이 예전보다 덜 거칠게 굳는 느낌이 들어 이제는 매주 조금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커피 찌꺼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커피 찌꺼기를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흙을 대하는 손의 힘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흙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더해주는 태도, 바로 그 점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흙 위에 얇게 올려보는 일에 조금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습니다. 단지 화분 표면에 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커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법입니다. 바로 낙엽이나 마른 풀, 종이, 조각, 채소, 껍질처럼 집과 마당에서 나오는 유기물 사이에 커피 찌꺼기를 더해 천천히 썩혀가는 방식입니다. 텃밭을 오래 가꾸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좋은 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엌과 마당에서 흘러나온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남쪽에 사는 영수는 집 뒤편 작은 텃밭을 정리할 때마다 마른 잎과 풀을 한쪽에 모아두곤 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그저 치워야 할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커피 찌꺼기를 함께 쌓아두기 시작한 뒤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온 커피 찌꺼기, 손질하고 남은 채소 껍질, 바람에 떨어진 잎사귀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갈 재료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마른 재료 한 겹, 커피 찌꺼기 조금, 다시 마른 재료 한 겹을 얻는 식으로 단순하게 쌓아두었고, 시간이 흐르자 그 안쪽이 서서히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집었을 때 예전처럼 푸석하게 흩어지지 않고 흙 비슷한 냄새가 천천히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눈앞에 화분 하나만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쓸 흙의 바탕을 미리 준비하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잎이 얼마나 짙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의 흙까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방법이 흙 표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연습이었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속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흙으로 이어주는 감각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쌓이면 이제는 커피 찌꺼기를 조금 더 다르게 풀어서 쓰는 세 번째 방법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피 찌꺼기를 흙 위에 얹어보고 또 유기물 사이에 섞어 흙이 되어가는 흐름까지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같은 재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에도 마음이 갑니다. 바로 커피 찌꺼기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흙에 천천히 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손이 많이 가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모으지 말고 적당한 양만 준비한 뒤 작은 양동이나 통에 물과 함께 넣어 하룻밤 정도 두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물빛이 처음보다 훨씬 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버려질 뻔한 것이 다른 쓰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물은 곧바로 잎에 뿌리기보다 흙 쪽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편이 더 편안합니다. 특히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는 화분, 물은 주는데도 흙이 늘 딱딱하게 느껴지는 자리, 강고로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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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텃밭 구석에 먼저 소량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희는 옥상 한쪽에서 토마토와 깻잎, 그리고 몇 포기의 고추를 키우는데 한여름으로 접어들기 전 어느 주말에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써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화분에 쓰지 않고 유독 반응이 더딘 두세 개 화분에만 나누어 부어본 것입니다. 며칠 만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흙이 물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 뒤로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의 핵심은 무엇이든 빠르게 바꾸겠다는 기대보다 흙과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세심하게 읽어보는 데 있습니다. 앞에 두 방법이 쌓아두고 섞어두는 쪽에 가까웠다면, 이번 방법은 그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흙 가까이 가져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왜 같은 커피 찌꺼기인데 이렇게 쓰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까?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너무 어렵지 않게 흙의 입장에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흙의 속사정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일 뿐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흙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작물의 분위기까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너무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용한 커피 찌꺼기 안에도 흙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분이 조금씩 남아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강하게 작용하기보다 서서히 흙 쪽으로 스며드는 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돌볼 때 눈에 보이는 잎과 줄기부터 먼저 살피지만, 사실 더 중요한 변화는 대개 흙에서 시작됩니다. 흙이 쉽게 굳지 않고 물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 더 생기고 표면이 지나치게 메마르지 않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뿌리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억지로 밀어 올리는 힘이라기보다 흙이 자기 역할을 조금 더
자라게 도와주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인천에 사는 민호는 처음에는 비료를 주면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동안 텃밭을 가꾸며 알게 된 것은 빨리 반응하는 것과 오래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조금씩 활용한 뒤에는 흙이 전보다 덜 거칠고 비온 뒤의 표면도 덜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그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믿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은 눈앞에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뿌리가 머무는 자리가 편해지면 결국 시간 쪽에서 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르게 보였던 것도 결국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얇게 뿌리든 유기물 사이에 섞든 물에 담갔다가 흙에 붓든 핵심은 흙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고 흙이 스스로 살아 움직일 여지를 조금씩 넓혀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좋다는 말만 듣고 따라하기보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오래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의 입장에서 커피 찌꺼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닿게 됩니다. 좋은 재료라고 해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오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커피 찌꺼기를 두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흙이 너무 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는 우리가 마시는 동안 많은 성분이 이미 물로 빠져나간 뒤라 생각보다 훨씬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일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게 쓰는 태도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쓰기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 흙의 반응을 보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실수는 아직 젖어 있는 커피, 찌꺼기를 밀폐된 통에 오래 넣어두는 일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답답해지거나 보관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엌 한쪽에 통풍이 조금 되는 용기에 두고 짧게 모았다가 일주일 안에 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대상은 막 싹이 올라온 어린 모종입니다. 뿌리가 아직 자리를 단단히 잡지 못한 시기에는 어떤 재료든 강하게 닿지 않는 편이 안전하므로 커피 찌꺼기도 식물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천천히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 사는 순자는 처음 텃밭을 시작했을 때 몸에 좋은 것은 흙에도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어린 상추 모종 주변에도 이것저것 자주 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용히 보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흙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비법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넘치지 않게 손을 보태는 균형을 익히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도 잘 쓰는 사람의 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서두르는 마음과 만나면 쉽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어야만 매일 생기는 작은 재료를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모으고 이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지 않게 쓰는 감각이 생기면 커피 찌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익숙한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린 뒤 남은 찌꺼기를 바로 버리지 않고 부엌 한쪽의 작은 통이나 숨이 조금 통하는 용기에 잠시 모아두는 일, 그리고 주말이나 한가한 날에 화분과 텃밭에 나누어 쓰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익숙해지면 생활과 정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끝난 줄 알았던 작은 일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진 손길이 다시 흙의 상태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2주쯤은 기대만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시점에서 효과가 없는 것 아닐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사실 그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변화가 천천히 시작되는 때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흙 표면은 아직 비슷해 보여도 물을 주었을 때 스며드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거나 며칠 뒤 손으로 만졌을 때 전보다 덜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어떤 분들은
흙빛이 조금 더 차분하고 깊어진 듯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고, 비가 온 뒤 물이 머무는 모습이나 마른 뒤의 표면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민호는 매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신 뒤 찌꺼기를 작은 용기에 모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 가장자리와 화분에 나누어 쓰는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한 번 지나갈 즈음 그는 흙이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먼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물만 주고 돌아섰다면 이제는 잠깐 멈춰 흙의 색을 보고 손끝으로 상태를 만져보고 식물의 표정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커피 찌꺼기를 쓴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린 관찰이 쌓일 때 사람은 비로소 흙을 기르는 동시에 자신의 하루도 조금 더 단단하게 가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의 습관이 흙을 바꾸고 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커피 찌꺼기가 정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물음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흙 위에 얇게 펴서 조심스럽게 섞어주는 방법이 있고, 낙엽이나 마른 재료 사이에 더해 흙이 되어가는 시간을 돕는 방법이 있으며,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흙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키우는 데만 마음을 두기보다 흙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식물이 머무는 자리가 조금 더 안정되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강하냐가 아니라 내 화분과 내 텃밭에 어떤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맞느냐를 천천히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미 커피 찌꺼기를 써본 분이라면 아마 자기만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 온 뒤 흙 표면이 덜 굳는 점을 기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텃밭을 돌볼 때 흙 냄새가 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 주에 아주 작은 자리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분 하나, 텃밭 한쪽,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원을 바꾸는 일은 늘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행동 하나를 다르게 이어붙이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아침과 흙을 만지는 시간이 그렇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활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재료와 조용한 습관이 어떻게 정원을 바꾸는지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음 편하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흙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세계입니다. 금만, 그리고 정직하게 돌본 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자기 방식으로 답을 보여줍니다.